안녕하십니까? 로트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과 관련주를 주제로 한 산업별 설명과 그에 따른 종목의 스터디를 함께하려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정책이 무엇이며 그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AI로 혜택을 볼 산업별 전망과 국내외 관련 주식 종목들의 상세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친근한 언어로 설명드릴 테니 AI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강의의 큰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개요와 시장에서의 의미,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을 짚어봅니다. 이 산업별 AI 수혜 전망, 헬스케어, 금융, 교육, 제조, 소프트웨어 등 각 산업에서 AI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봅니다. 3. 국내 관련 종목 상세 분석,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전통 금융, AI 인프라, 제조 로봇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 해외 사례 및 글로벌 종목 비교, 해외에서는 AI 분야에 어떤 기업과 사례가 있는지 국내와 간단히 비교해봅니다. 5. 투자자 관점의 전략 정리 및 마무리, 마지막으로 투자 시 고려할 점과 전략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개요와 시장 의미. 먼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이 무엇인지 개괄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굵직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00조 원이라는 규모는 정말 엄청난 투자액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5년간 진행한다는 구상인데요. 쉽게 말해 향후 몇 년간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 계획은 국내 AI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부는 AI 핵심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PU란 그래픽 처리 장치로 원래 게임 그래픽 등에 쓰이지만 AI 연산에도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터 칩입니다. 딥러닝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연산 자원 인프라 일종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 AI 모델들은 수만 개의 GPU를 사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엑세아라는 회사는 무려 20만 개 GPU, 규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뒤처지 않으려면 이 정도 대담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또한 AI 전용 반도체 NPU 개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NPU는 신경망 처리 장치의 약자로 AI 계산에 특화된 칩입니다. 쉽게 말해 AI 두뇌에 특화된 반도체를 우리도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핵심 기술 자립, 즉 기술 주권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한국형 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챗 GPT처럼 뭐든 물어보면 답해주는 똑똑한 AI 비서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AI를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AI를 통해 데이터도 많이 쌓일 겁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AI가 더 똑똑해지는 선순환이 생기겠죠. 정책 조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대통령실에 AI 정책을 전담하는 수석 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 책임자를 두겠다는 구상이 명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을 컨트롤 타워처럼 이끄는 사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AI 전략기구 설치도 추진한다고 하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조율이 예상됩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서 돈도 투자하고 인프라도 깔아주고 제도도 정비해서 AI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국가 주도로 산업화, IT 인프라 구축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밀어주는 전략입니다. 시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들떴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큰 돈을 써서 육성하겠다는 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업들에게 수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물론 정책 효과가 현실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렇게 큰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의미가 큽니다. 요즘 증권가에서도 한국판 AI 뉴딜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투자와 정책 지원이 어떤 산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지 산업별로 한번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각 산업별로 AI 적용 사례와 전망을 말씀드린 후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관련 주식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업별 AI 수혜 전망. 이제 산업 분야별로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수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특정 업종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산업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범용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면 각 산업에서 AI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텐데요. 헬스케어, 금융, 교육, 제조, 소프트웨어 순으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의료에 스며드는 AI 혁신. 헬스케어, 즉 의료 분야는 AI 기술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볼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사는 사람이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해 진단과 치료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보면 헬스케어 쪽에 직접적 지원책이 많습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AI R&D 투자와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을 약속하여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생태계 전체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 돈으로 의료 AI 스타트업이나 관련 연구 개발을 팍팍 밀어준다는 것이죠. 또한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NPU 등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충도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 분야는 특히 MRI, CT 같은 영상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 양이 방대한데 이걸 처리하려면 빠른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슈퍼컴퓨터급 인프라를 깔아주면 AI로 그 많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진단과 예측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암 조기 진단 소프트웨어가 기존보다 더 빨리 병원 현장에서 쓰인다든지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일이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개방과 연결입니다. 정부 정책에 공공의료 데이터의 민간 개방 확대, 그리고 병원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더 많은 의료 데이터가 연결되면 AI 연구와 신제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 병원의 암 환자 엑스레이 데이터를 합쳐서 AI에게 학습시키면 더 정확한 암 진단 AI를 만들 수 있겠죠. 데이터가 모이면 힘이 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의료 데이터가 통합되고 개방되면 국내 의료 AI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가져올 변화는 환자들에게도 체감될 것입니다. AI 진단 보조가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 흉부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AI가 먼저 분석해서 의사에게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 도입됐지만 앞으로는 더 보편화되겠죠. 또 신약 개발에도 AI가 활용되면 제약사가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이 단축되고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맞춤형 치료도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나 과거 진료 기록을 AI가 분석해서 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해주는 식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밀 의료로 궁극적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헬스케어 산업은 AI 기술 덕분에 진단부터 치료, 신약 개발까지 전주기에 걸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 전통 금융의 디지털 변신과 혁신 금융의 등장. 다음은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같은 전통 금융업부터 핀테크나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금융업까지 폭넓게 포함되는데요. AI 정책이 금융권에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전망입니다. 여기서 온기라고 표현한 것은 최근 몇 년간 금융권이 IT 기술 도입에 부쩍 힘써왔는데 AI 정책이 나오니 잘됐다, 더 힘내서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 금융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은 이미 AI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한 보험금 청구 및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직원이 일일이 서류를 검토했지만 이제 AI가 서류를 읽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챗봇을 활용한 고객 상담도 은행이나 카드사에 꽤 도입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사람 대신 AI 상담원이 기본 문의를 처리해주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AI 도입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을 말하니 사실상 금융권 전체가 AI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압박을 넣은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권은 규제 산업이라 정부 가이드라인에 민감하거든요. 덕분에 전통 금융업종에서 AI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초개인화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AI가 그 사람의 소비 습관, 자산 상황, 신용도를 종합 분석해 맞춤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거나 이 사람에게 딱 맞는 투자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기죠. 또한 신용평가에도 AI를 써서 예전에는 대출 심사할 때 보지 않았던 다양한 데이터까지 분석해 대안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 대출받기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도 추가로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증권사들도 AI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투자 리서치 보고서를 자동으로 요약해준다든지 뉴스와 공시를 실시간 분석해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발전할 것입니다. 심지어 생성형 AI로 투자 자문을 해주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AI 챗봇에게 요즘 증권시장 동향 어때? 하고 물어보면 AI가 종합해서 답변해주는 식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머지않아 AI 애널리스트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분야도 AI 덕분에 많이 바뀔 텐데요. AI가 보험계약 인수심사부터 보험금 지급 판단, 고객 상담 챗봇까지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소액 보험금 자동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서 앞으로는 몇만 원짜리 실손보험 청구 같은 건 AI가 바로 심사해서 1분 안에 돈이 나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보험계약도 예전엔 설계사를 통했다면 AI를 활용한 비대면 상품 가입이 늘어서 향후 전체 보험 가입의 90% 이상을 비대면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한편 혁신 금융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위원회 출범,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잠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디지털 자산 현물 ETF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상품인데 쉽게 생각하면 증권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연동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도 아직 승인 안 된 걸 한국에서 먼저 하겠다는 건 파격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와 연동된 가상화폐를 뜻합니다. 1코인이 항상 일원 가치가 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죠. 현실 세계 원화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를 만들면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 위험을 낮추고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O는 토큰 증권 발행의 약자인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디지털 증권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혁신 금융 정책들이 실현되면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이 연결된 새로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들은 부동산 조각 투자 STO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거나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수 있죠. 또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분야는 AI 기술로 내부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등 신시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얻는 두 방향의 변화가 전망됩니다. 전통 금융회사들은 AI를 통한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을 지키고 혁신 금융 스타트업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림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공통 배경에 정부의 AI 중점 육성 의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혁신과 AI 학습 확대. 세 번째로 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AI 교육 강화가 들어있다는 점,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에듀테크라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즉,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인데 AI 기술이 교육에 적용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교육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필요한 태블릿, PC 같은 기기부터 초고속 인터넷망,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밀어주는 것이죠. 이로써 공교육과 사교육할 것 없이 교육시장 전반이 디지털화되고 성장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가장 크게 체감될 변화 중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입니다. 정부가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와 AI 튜터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더 이상 무거운 책가방 대신 태블릿 하나로 AI 교과서에 접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 PDF 책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수준과 취약점을 파악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똑똑한 교과서입니다. 또한 AI 기초교육을 의무화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컴퓨터 과목 배웠듯이 이제는 AI 활용법을 배우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공교육 내 AI 학습 환경을 본격 확산시키고 나아가 교실의 교육 방법론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교실에 AI 튜터나 AI 학습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칠판에 설명하는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서비스가 개인화 중심으로 고도화되면 학원이나 교재업계 등 교육 사업 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똑같은 책,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개인별 학습 커리큘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성인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AI 정책에서 전국민 AI 활용법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죠. 이는 직장인이나 노년층까지 포함한 성인들도 정부가 AI 교육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 등의 AI 학습 플랫폼이 도입되고 성인 대상 온라인 AI 강좌 등이 많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준비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역량 강화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니까요. 이러한 정책은 에듀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뿐 아니라 민간 교육 업체들도 AI 학습 플랫폼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 전체가 커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디지털 교재 도입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혁신이 본격화됩니다. 동시에 에듀테크 산업 자체도 성장 기회를 얻게 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래에는 아이들이 AI 선생님 한 명씩 데리고 공부하는 모습도 그리 먼 미래는 아닐 듯합니다. 제조 및 공급망 분야,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의 시대. 네 번째로 제조업 및 로봇, 공급망 분야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산업이라 AI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와 로봇 기술이 제조업 혁신의 키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정책 역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큰 흐름을 보면 AI 기술은 생산과 물류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면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에 센서와 AI를 도입하면 기계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고 AI가 그것을 분석해 설비 A의 온도가 평소보다 높으니 고장나기 전에 점검해라 같은 예측 정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제품 품질 검사에도 AI가 투입되어 사람 눈으로 찾기 힘든 미세한 결함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전자제품 제조에서는 AI 머신 비전으로 제품의 불량을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활용되고 있죠. 특히 로봇과 AI의 결합은 제조업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발전은
로봇의 프로그래밍 및 제어 방식까지 혁신해서 더 똑똑하고 유연한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하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반복 작업만 했는데 이제 AI가 눈과 두뇌 역할을 하면서 로봇이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최적 동작을 판단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봇팔이 컨베이어 벨트를 흐르는 여러 모양의 물건을 AI 비전으로 식별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집어 옮긴다든지, 또는 협동 로봇이라 불리는 인간과 함께 일하는 로봇의 경우 AI가 실시간으로 사람 위치와 행동을 파악해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식입니다. 이런 스마트 로봇의 도입은 제조 공정 자동화를 극대화해서 생산 효율을 높이고 결국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AI 도입은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계절별 수요 변동, 지역별 트렌드 등을 파악해 수요 예측을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예측을 토대로 재고를 최적화할 수 있죠. 요즘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글로벌 유통 대기업들은 AI로 재고를 관리해서 상품이 언제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분야에서도 AI 기반 경로 최적화 등이 가능해져서 배송 속도 개선과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가령 택배 트럭의 최적 경로를 AI가 실시간 교통 정보와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 지시하면 같은 연료로 더 많은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정부의 AI 지원 정책은 제조업의 이러한 스마트화, 자동화 흐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GPU 인프라 구축이나 데이터 개방 등이 제조 현장에도 적용되어 중소제조기업들도 AI 솔루션을 쉽게 쓸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또 로봇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동화 수요가 커지면 로봇 산업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산업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계속 성장세입니다. 한국도 제조 강국인 만큼 로봇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고 정부 정책이 이에 맞춰 로봇 기술 개발이나 보급 사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조, 공급망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이 합쳐져 똑똑한 공장을 만들고 효율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동화의 고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AI 드라이브는 한국 제조업이 이 흐름을 빠르게 따라잡고 주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조업 관계자분들은 이번 AI 바람을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로 삼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기타, 모든 산업에 파고드는 AI와 M&A 활발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및 기타 전반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라고 굳이 따로 떼어 말하지 않아도 위에 언급한 모든 영역에서 AI는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도 결국 소프트웨어고 추천 알고리즘, 예측 모델 같은 것도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죠. 정부의 AI 정책이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금융, 의료, 제조, 물류, 교육.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가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범위는 더 넓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물류업에서는 경로 최적화나 수요 예측에 AI를 쓰고 있고 교육업에서는 개인화 학습 지원에 AI를 쓰고 있듯이 각종 서비스와 산업에 AI 기술이 내재화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앱만 해도 카메라 보정, 음성 비서, 스팸 문자 차단 등 여러 기능에 AI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소프트웨어 곳곳에 AI가 녹아드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트렌드는 AI 기술 및 인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기업들이 유망 AI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AI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한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유망 AI 회사들을 이미 여러 개 사들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늘고 있고요. 정부의 AI 육성 의지는 이런 M&A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펀드나 지원금이 투입되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 유망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매물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AI 인력 양성도 중요 과제로 떠오르는데 단기간에 충분한 AI 인력을 키우긴 어려우니 글로벌 인재를 영입한다거나 기업들이 AI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AI 인재나 기술을 잘 확보하는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AI 소프트웨어 분야는 모든 산업 현장에 스며들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고 AI 관련 기업 간 합종 연맹과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이 큰 흐름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서 시장 전체 화랑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의 개요와 산업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정책과 산업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정작 투자자로서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눈여겨봐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남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관련 기업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AI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세 분석 시간입니다. 3국내 주요 관련 종목 상세 분석. 이번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AI 산업 정책의 영향을 받을 만한 대표 종목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산업별로 나눈 것과 같이 헬스케어, 전통금융, AI 인프라 플랫폼, 제조 로봇 분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기업들의 사업 내용, 강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까지 균형 있게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에 대한 언급이 투자 추천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시고 공부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주요 종목, 의료 AI 기업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정부 정책 부분에서 이야기했듯 의료 AI, R&D 지원, 의료 데이터 개방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에는 이미 꽤 많은 의료 AI 전문 기업들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루닛, 뷰노, 셀바스 AI 세 회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딥노이드, JLK, 3빌리언 등 여러 기업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잘 알려진 몇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닛, AI 닥터의 선구자. 루닛은 의료의 영상 판독, AI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흉부 엑스레이와 유방 촬영술 영상에서 암 의심 부위를 찾아주는 AI 솔루션인데요.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을 AI가 먼저 보고 이상 패턴을 의사에게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루닛의 AI는 사람보다 더 작은 결절이나 병변도 잘 잡아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 30여 개국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기술로는 암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환자의 몸에서 암이나 질병과 관련된 특이 정보를 말하는데 루닛은 조직 슬라이드를 AI로 분석해서 이 환자는 면역 항암제가 잘 드는 타입이다. 같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진단 플러스 치료 두 분야에서 AI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루닛의 강점은 세계적 경쟁력입니다. 일찍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고 해외 학회에서 논문 발표를 많이 해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AI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죠. 투자 매력으로는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 의료 AI 도입 병원이 늘면 루닛 제품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GPU 인프라나 각종 인증 지원을 해주면 신제품 개발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죠.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고 병원 도입에도 시간이 걸리기에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술 채택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도 변수입니다. 예컨대 지이 헬스케어나 구글 헬스케어 같은 공룡들도 AI 영상 진단 기술을 개발 중이라 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루닛이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뷰노, 토종 의료 AI 1세대. 뷰노는 루닛과 함께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 1세대로 불립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 진단 보조 솔루션부터 예후 예측 솔루션까지 폭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워너베너베라는 브랜드로 흉부 엑스레이, 뇌결핵 진단 보조, 뇌 MRI 분석, 심전도 이상 감지, 안저 영상으로 당뇨 망막증 발견, 골 연령 판독 등 여러 제품을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또 환자 모니터링 AI도 있는데 중환자실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몇 시간 내 심정지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라인업 덕분에 병원들이 원하는 AI 솔루션을 맞춤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뷰노의 장점입니다. 정책 수혜 측면에서는 정부가 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니 뷰노같이 여러 분야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인증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뷰노의 제품들이 병원에 허가받아 들어가기 쉬워질 것입니다. 투자 매력으로는 국내 1세대라는 브랜드와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들 수 있고 이미 상당수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라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역시 수익화의 지연입니다.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R&D 비용이 높아 영업 적자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도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 루닛 외에도 다른 경쟁사들이 있고 해외 큰 기업들도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품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 특성상 규제가 변수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정부가 이 부분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 개선은 기대되지만 실제 병원들이 널리 쓰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따라서 단기 주가 변동보다는 정책 추진 속도와 병원 도입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바스 AI, 음성인식에서 헬스케어까지 종합 AI 솔루션 기업. 셀바스 AI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AI 전문 기업인데요. 기존의 음성인식과 언어 처리 기술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명은 디오텍으로 전자사전, 필기인식 등으로 유명했죠. 현재는 의료 분야 솔루션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대표 제품 중 셀비미리 보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의사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진료 기록 문서를 작성해주는 AI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보고 폐산 양호, 특별한 이상 없음 이렇게 말하면 AI가 그걸 듣고 바로 차트에 텍스트로 입력해주는 식이죠. 이처럼 검사 소견을 음성으로 받아 적어주는 서비스를 이미 상용화해서 일부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 예측 솔루션이라고 해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바탕으로 4년 내 특정 질병 발생 확률을 예측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한 AI 안내방송 시스템, AI 콜센터 음성봇 등 다양한 음성 AI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편 헬스케어 기기 분야로도 진출해서 체성분 분석기나 재활 의료기기를 만드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AI 기반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 솔루션 전반을 다루는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셀바스 AI의 강점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축적된 기술력입니다. 음성인식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그 기술을 의료 및 교육 등에 응용하고 있죠. 정부 정책 수혜 측면에서는 의료 AI 육성으로 병원 음성 차트 도입이 늘 수 있고 교육 AI 강화로 성대모사 AI 튜터나 발음 교정 같은 사업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로는 사업 분야가 넓은 만큼 한 분야에서 압도적 1위는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사업 집중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여러 사업을 이끌 인력이 필요하고 자원이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회사도 아직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큰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재무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AI 열풍으로 음성 AI 수요 증가 기대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 저변이 넓어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가시적 성과 창출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딥노이드나 JLK, 3빌리언 같은 기업들도 의료 AI 테마로 거론됩니다. 딥노이드는 흉부렉, 렉 영상에서 판독문을 자동 생성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고, JLK는 뇌졸중 등 뇌질환 진단 AI에 특화되어 있으며, 3빌리언은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 AI 기업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파고들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 지원 아래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면서 시장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AI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성장 초기라 우리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발판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클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전통 금융 분야 주요 종목, 은행증권의 AI 활용. 다음으로 전통 금융업 관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 섹터 등이 있는데 오늘은 예시로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수혜는 금융업 전반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요 금융사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B금융지주, 국내 1위 은행의 디지털 도전. KB금융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증권까지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탄탄한 리테일 금융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큰 금융그룹도 최근엔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KB금융은 이미 AI 행원이라 불리는 챗봇을 도입해 간단한 고객 응대를 처리하고 있고 AI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대출 심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리브 애니웨어 같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에 AI 심사 모델이 적용되어 비정형 데이터까지 반영한 대안 신용평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KB는 또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AI 활용을 시도 중인데 AI 기반 포트폴리오 추천이나 시장 전망 리포트 자동 생성 같은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한 공공 AI 도입률 95% 목표 등은 KB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AI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ETF나 STO 시장 개설 등의 정책은 KB증권이나 KB자산운용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KB금융지주의 강점은 막강한 고객 기반과 자본력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고 고객이 많으니 AI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할 여력이 충분하지요.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인데 AI 도입이 빨라도 금융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라. KB는 보수적으로 안정적 경영을 해온 만큼 AI도 단계적으로 잘 융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투자 시 고려할 점은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금리, 경기 등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AI 도입이 눈에 띄게 수익을 확 늘려준다기보다는 업무 효율화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정도라서 단기에 이익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중장기에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또한 빅테크와 경쟁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도 AI 역량으로 금융시장을 넘보니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KB가 그런 도전 속에서 정부 정책 지원을 잘 활용해 디지털 시대에도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혁신투자상품 개척자.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이자 투자회사로 해외 투자나 ETF 등 혁신 상품의 강점을 보여온 회사입니다. 증권업에서 AI 활용이라면 리서치와 고객 자문 부문을 들 수 있는데 미래에셋증권도 AI 기반 리서치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가령 방대한 양의 기업 재무정보와 뉴스를 AI가 분석해 주요 포인트를 요약해준다든지 고객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AI 어드바이저를 개발하는 시기죠. 실제로 미래에셋은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에도 일찍부터 투자해왔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선도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계열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ETF를 운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규제가 풀리면 재빠르게 그런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STO나 가상자산 ETF 허용을 언급했으니 미래에셋증권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인 거죠. 미래에셋증권의 강점은 공격적인 혁신 추구 문화입니다. 박현주 회장의 리더십 아래 해외 진출, 해외 부동산 투자, ETF 시장 개척 등 늘 남들 안 가본 길을 가왔습니다. AI 도입도 적극적으로 하리라 예상됩니다. 투자 매력은 새로운 먹거리 선점 가능성입니다. 만약 정부 정책으로 토큰 증권 거래소 같은 게 생기면 미래에셋이 그 시장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또한 리테일 영업력이 강해 AI 상담 도입 시 고객 체감 서비스 개선도 클 것입니다. 리스크로는 증권업 특유의 변동성입니다. 즉 증시 상황의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데 AI와 무관하게 시장이 나쁘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분야는 동시에 규제 위험도 있습니다. 정책이 추진되다 바뀌거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이슈로 투자 심리가 급변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에 투자한다면 AI로 인한 장기적 경쟁력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단기적인 증시 환경과 규제 움직임을 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의 은행주나 타, 증권사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AI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도 AI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금융주는 AI 정책의 직접적 수혜라기보다는 향후 5에서 10년 경쟁 판도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필수 투자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주가가 요동친다기보단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금융사가 중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일본 미쓰이스 미토모 보험이 챗GPT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거나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인sur텍 스타트업이 보험 청구 전 과정을 AI와 빅데이터로 자동화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다행히 우리 금융사들도 정부 지원하에 이런 글로벌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AI 인프라, 플랫폼 분야 주요 종목. 이번에는 AI 인프라 및 플랫폼 분야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AI 기술 그 자체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플랫폼에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국내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중견기업으로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카카오는 모두 아시는 기업이라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한국의 대표 기술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전반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보인 하이퍼클로바 X는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 모델로서 네이버 검색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의 AI 플랫폼은 정부의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한국형 초거대 AI의 선두주자. 네이버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지만 동시에 AI 기술 개발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에 하이퍼클로바라는 초거대 AI 언어 모델을 공개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한국어에 특화된 GPT-3 같은 거대한 언어 모델입니다.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된 하이퍼클로바 X도 선보여서 네이버 검색, 쇼핑,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AI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에서는 AI가 사용자 취향을 학습해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해주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한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 자율주행, 로봇, AI 번역, AI 음성 합성 등 여러 분야의 AI를 연구 적용하고 있어 종합 AI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네이버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국형 챗GPT 개발을 추진하는데 현재 한국어 AI에서 네이버만한 기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책에서 언급된 모두의 AI 프로젝트에서도 네이버가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의 하이퍼스케일 AI, 인프라에 정부가 투자하거나 협력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 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어 AI 서비스 고도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매력으로는 네이버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네이버 클라우드 AI 플랫폼 서비스를 너비투비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검색 광고에도 AI를 접목해 광고 효율을 높이는 등 수익 다변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도 일본이나 동남아 등에서 네이버의 AI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AI 개발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단기 수익성 악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연구개발 비용으로 연 수조 원씩 쓰고 있는데 AI 경쟁에서는 뒤처질 수 없으니 투자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도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네이버가 한국 1위라도 오픈 AI,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AI 강자들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조차 외산 AI 서비스를 이겨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열풍이 분 것처럼 사람들이 한국형보다 그냥 챗GPT를 더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로 차별화를 하려 하고 정부도 그런 토종 AI 육성을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네이버는 AI 시대에도 계속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큰 기업이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트룩스, 국내 AI 1세대 소프트웨어 기업. 솔트룩스는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AI 업계에서는 오래된 강자입니다. 2003년 설립되어 자연어 처리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로 해왔고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 챗봇, AI 음성비서,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같은 B2B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 루시아를 자체 개발하여 한국어 특화 AI 모델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또 재미있는 제품으로 구버라는 대화형 AI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웹에서 정보를 찾아 대화 형태로 답을 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형 챗, GPT 플러스 검색 엔진 비슷한 건데 사용자가 질문하면 웹에 신뢰도 있는 자료를 찾아 근거와 함께 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트룩스는 정부 과제나 기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AI 육성 정책에서 솔트룩스 같은 회사도 빛을 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나 전국 단위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솔트룩스가 참여해 기술 공급할 수 있고 국내 AI 스타트업 대기업 협력 강화 정책 속에서 파트너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매력으로는 순수 AI 전문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AI 리포트 자동 생성 시스템을 공급한다든지 국방 분야 AI 분석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AI 도입 늘릴 때 솔트룩스의 솔루션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솔트룩스의 강점은 기술 내공입니다. 20년간 축적한 한국어 언어 처리 데이터와 경험이 있어서 최근 생성형 AI 트렌드에서도 이를 살려 차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아직 작고 영업이익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AI 열풍으로 주목은 받고 있지만 실제로 큰 이익을 낸 적은 많지 않아서 재무 안정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또 경쟁사들도 많습니다.
B2B AI 솔루션 시장에 한글과 컴퓨터, 코난테크놀로지, 바탕 등 여러 업체가 있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하죠. 솔트룩스는 상장사이기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향후 몇 년간 정부 및 대기업 프로젝트를 얼마나 따내느냐가 실적에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 변화 속도도 리스크인데 오픈소스 AI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 솔트룩스 같은 업체의 솔루션이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 개발 노력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오늘 주제가 주식 투자인 만큼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양대 산맥인 플랫폼 기업으로 AI를 통해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필두로 카카오톡의 AI 챗봇, 모빌리티의 최적 경로 AI, 콘텐츠 AI 추천 등 다방면의 AI를 도입 중입니다. 최근에는 케어 GPT 기반으로 새로운 AI 서비스 코디미 같은 걸 내놓기도 했고 조만간 AI 챗봇 카나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AI 활용도가 높고 정부 정책에서도 민간 빅테크 역할로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만 카카오도 네이버와 비슷한 투자비 증가와 글로벌 경쟁이라는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한국 AI 생태계의 허리를 받쳐준다는 점에서 이들의 중장기 성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국내 AI 인프라, 플랫폼 관련주들은 이처럼 대형 기술 기업부터 중소 전문 기업까지 다양합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 AI 휴먼이나 영상 번역 등 특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영상, 음성 검색 솔루션으로 유명하며 알체라는 안면 인식, AI의 강점이 있죠. 이런 기업들도 정부 정책 덕분에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AI 인프라, 기술 기업들은 말 그대로 AI 붐의 근간이 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과 업계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며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초거대 AI에 참여하는 기업인지, 특허나 알고리즘 우위가 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기업은 개발에 돈이 많이 들고 성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은 돈이 많으니 괜찮지만 작은 회사들은 정책 지원금과 투자 유치 등을 잘 받아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AI 기술 인프라 분야 주식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책 발표 시기에 가장 먼저 테마로 부각되기도 했죠. 그만큼 기대도 크지만 기술 경쟁의 승패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으니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제조 로봇 분야 주요 종목, 스마트 공장과 로봇 기업들, 마지막으로 제조업 로봇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I 정책 덕분에 제조 자동화, 로봇 산업도 활기를 띨 전망인데요. 국내 주식시장에는 이미 여러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요즘 가장 화제가 된 두산 로보틱스와 스마트 팩토리 검사의 강자 고영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협동로봇 국산화 선두주자. 두산 로보틱스는 2023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큰 주목을 받은 회사입니다. 두산그룹 계열사로 협동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요. 협동로봇은 인간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공장에서 사람 옆에서 조립을 돕거나 피킹 작업을 합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펜스 없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설치와 프로그램이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동 로봇 분야에서 국내 1위, 글로벌 탑티어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음식조리 로봇 같은 신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 로봇을 활용해 로봇 바리스타, 로봇 치킨 조리기 등을 내놓아 외식 산업 자동화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 제조업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자동화 수요 증가가 로봇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등을 꾸준히 펴왔고 AI 정책과 연계해 제조 자동화 고도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 로봇은 스마트 공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서 공장 자동화 투자 활성화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는 AI 기술을 자사 로봇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머신러닝으로 로봇 팔 동작을 최적화하거나 비전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 등이죠. 따라서 AI 발전은 곧 협동 로봇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제품 경쟁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투자 매력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그룹 지원 아래 자본력이 탄탄하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점입니다. 협동 로봇 세계 1위는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며 경쟁 중입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사로서는 유일한 퓨어 플레이 로봇 기업이라 희소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 투자와 R&D에 돈이 많이 들어가 수익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또 경쟁 심화도 위험 요소인데 글로벌로는 앞서 말한 유니버설 로봇을 비롯해 일본, 중국 업체들도 협동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어 가격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여러 로봇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주문 물량이나 지원금이 얼마나 될지도 관건인데 만약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보급에 예산을 쓴다면 공장들이 로봇 구매를 늘릴 테니 호재겠죠.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정책의 간접적인 도움과 로봇 시장 자체의 성장에 기대를 걸 수 있는 성장형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영, 스마트 검사 장비 세계 강자. 고영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전자제조 자동화 업계에서는 세계 1위급 기업입니다.
주로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 공정의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PCB에 부품을 붙일 때 솔더 상태를 검사하거나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불량을 체크하는 머신을 고영이 공급합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고영의 장비로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영이 왜 AI와 관련 있냐 하면 이 회사가 일찍부터 AI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장비에 접목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사 장비가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AI로 분석하여 불량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보다 더 정확히 결함을 잡아내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AI 기반 검사 데이터를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과 연동해서 생산 공정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제조업 AI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AI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는 곧 고영 같은 회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대기업이 AI 혁신 공장 시범 사업을 하면 거기에 고영의 최첨단 검사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투자 매력 포인트는 고영이 이미 견조한 실적과 글로벌 시장 지위를 가진 우량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고영은 몇 안 되는 한국 제조 장비 기업의 세계 1위 사례로 꼽힙니다. 영업이익률도 높고 기술력이 독보적이라 제품이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 덕분에 제품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2차 전지 등 신산업 제조 라인에도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때 AI 접목 여부가 납품 경쟁의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영은 그런 대비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경기 사이클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고영의 고객사들은 전자제조사들인데 예를 들어 반도체 경기나 IT 경기 침체 시 설비 투자를 줄이면 고영 매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업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또한 경쟁사 기술 추격도 늘 경계해야겠죠. 지금은 고영이 선두지만 독일, 일본에도 검사 장비 업체들이 있고 중국도 자체 장비 굴기를 시도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고영은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의료용 로봇 등 새로운 분야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영은 수술용 의료 로봇 개발도 하는데 아직 상용화는 아니어서 오늘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고영은 AI를 접목해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고 정부 정책 수혜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동화 투자가 늘면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SFA 등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및 육축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로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화제가 됐고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구동 모듈을 잘 만드는 회사이고 SFA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자동화 설비 분야의 대형주입니다. 또한 제우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와 이송 로봇 시스템으로 우신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 조립 자동화로 분야별 전문 기업들입니다. 한편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휴림 로봇, 티라유텍 등도 거론되죠.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AI와 로봇 기술 발전, 그리고 제조업 혁신 정책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제조 로봇주는 성장성과 제조업 경기라는 두 가지 축을 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성장성 측면에 모멘텀을 주지만 경기 사이클은 단기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을 잘 따져야 합니다. 정부가 큰 방향을 정해줘도 결국 시장에서 이기는 기업만 살아남기 때문이죠. 다행히 한국은 제조 강국이라 로봇 분야도 정책 드라이브를 잘 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여지가 크고 이미 몇몇 회사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주요 관련 종목들을 분야별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AI 분야에서 어떤 기업과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내와 비교해서 시사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4. 해외 사례 및 글로벌 종목 간단 비교. AI 산업은 비단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죠.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도 사실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 기업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볼까요? 미국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챗GPT 열풍이 불면서 이를 개발한 오픈 AI와 거기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지식구 작시 제품에도 빠르게 통합해서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 기능을 넣고 민 검색도 챗GPT화했습니다. 이 움직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크게 상승했고 AI 주도권을 쥐려는 경쟁에서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구글도 자기 진영 AI 기술인 바드와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의료나 과학 분야에서 AI 운용에 강점이 있어서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혁신적인 결과를 냈죠. 이런 빅테크들의 각축전에 엔트로픽 같은 신규 AI 스타트업도 가세해서 AI 모델의 안전성과 윤리를 강조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AI 붐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미국 기업을 꼽으라면 엔비디아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필수적인 GPU 제조사죠. 챗GPT 같은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H100A100 같은 엔비디아 고성능 GPU 칩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서 없어서 못 구할 정도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씩 하는데도 불티나게 팔리고 덕분에 엔비디아는 2023년에 시가총액 1조 달러 약 1,300조 원도 돌파하는 등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AI 시대의 피켈과 삽을 판다는 말이 딱 맞죠. 앞서 정부 정책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오픈HPT4 학습에
약 1.5만 개 GPU가 쓰였고 일론 머스크의 스위스 미시버이가 AI는 20만 개 GPU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라고 할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폭발적 수요를 거의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AI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GPU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변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 외에도 AMD, 인텔 등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이고 구글은 자체 TPU를 쓰기도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 아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외의 유럽연합은 조금 다른 접근을 보입니다. 이유는 AI를 키우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둬서 2023년경 AI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죠. 물론 연구개발도 하지만 빅테크가 없는 유럽은 AI 윤리와 규범에 더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영국의 딥마인드는 구글이 인수했고 독일, 프랑스 등도 국가 AI 전략은 있으나 미국, 중국 대비 규모는 작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미국 못지않게 AI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AI 굴기라고 해서 2030년까지 AI 분야 세계 1위가 목표입니다. 중국 BAT라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자체 AI 모델을 발표했고 수천억씩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정부는 안면 인식, AI, 교통 AI 등 공공 적용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최신 GPU 확보가 어려워 AI 개발에 제약이 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데이터가 풍부해서 중국 AI 서비스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매그비, 센스타인 같은 중국 AI 유니콘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우리 입장에선 중국도 저렇게 국가적으로 밀어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자극이 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AI 관련주들이 2023년 전후로 크게 각광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AI 테마로 주목받았죠. 팔란티어는 정부 및 기업 대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인데 스스로 AI 플랫폼 회사라고 마케팅하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IBM 같은 전통 IT 기업도 왓슨 같은 AI 솔루션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센터 자동화에 로봇과 AI를 활용하는 등 광범위하게 AI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큰 기업들은 대부분 AI를 미래 전략 중심에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죠. 한편 해외 AI 특화 중견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슈레딩거는 신약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이고 릴레이 테라퓨틱스는 AI로 신약 후보를 설계합니다.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는 AI 기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만드는 등 의료 AI 관련 상장사들도 꽤 있죠. 또 자율주행 쪽으로 보면 테슬라도 사실 자율주행 AI 회사라고 할 수 있고 모비라이는 차량용 AI 칩 기업입니다. 산업 자동화로 시선을 돌리면 일본의 파나기나 스위스의 AB, 독일의 KUKA 같은 회사들은 로봇 제조 선두주자들입니다. 이들도 AI 기술을 접목해 더 똑똑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한국에도 참고할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정책과 기업 전략을 수립할 때 미국 빅테크처럼 해야 하나? 중국처럼 해야 하나? 고민도 있을 테고 해외 기업과 협력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도 글로벌 AI 기업 투자자 유치를 언급했고 오픈AI 등과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AI 주도 기업들과 협업 혹은 경쟁하면서 어떻게 포지셔닝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종목들을 해외 종목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NAVER 대구구, 카카오 대 메타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기술력, 시가총액, 전략을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상대적 위치가 보입니다. 또 루닛 vs 해외 의료 AI 기업을 비교해 기술 우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현재 글로벌 AI 경쟁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중국이 뒤쫓고 유럽, 일본은 특정 영역에 강점을 가진 정도로 보입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정부 의지와 IT 인프라는 강점이 있어서 잘만 하면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틈새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 의료 데이터 등 자국 강점 영역에서 AI를 발전시켜 AI 모델을 만들면 전 세계 수출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한국이 의료 IT 강국인이 의료 AI 플랫폼을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네이버의 한국어 AI를 동남아 여러 언어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림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사례를 통해 AI는 전 세계적인 거대 흐름이며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도 AI 관련을 사고 한국 주식을 사도 AI 관련을 사게 될 정도로 어디서나 화두입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해외 주식 안 해도 한국 내에서도 AI 테마에 투자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죠.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종목을 잘 골라야 하고 한편으로 해외 빅테크의 변수가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오픈AI 정책 변경이나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같은 게 우리 AI 업계에 파급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해외 이야기까지 살펴봤으니 슬슬 강의를 맺을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의 전략 정리와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5. 투자자 관점의 전략 정리 및 마무리.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을 계기로 부각되는 산업 전망과 관련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니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정책 역시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는 야심찬 계획임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과 자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거시적 안목과 정책 흐름을 읽자. 이번 정부의 AI 정책은
국가 주도로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테마는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발표, 예산 편성, 법안 통과 등의 뉴스를 면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100조 투자 펀드 조성 법안 통과 같은 뉴스가 나오면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또한 거시적으로 AI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유망한 테마입니다. 다만 정책은 5년 단위로 바뀔 수 있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부 가정하에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정책의 진행 상황과 사회적 합의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각 산업별 대표 선수들을 고루 살펴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 AI 테마라고 해서 모든 관련주를 쓸어 담을 수는 없겠지만 산업별로 대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로 든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 로봇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핵심 기업들을 선별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AI 수혜가 예상되는 포트폴리오를 넓게 구성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전체 AI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가 생각보다 늦게 돈이 될 수 있지만 대신 로봇 산업이 빨리 크면 상쇄할 수 있겠죠. 테마 분산은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AI 거시 테마의 혜택은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너무 무작정 종목을 늘리기보단 각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닌 선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업의 펀더멘탈과 리스크를 항상 따져보자. AI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강조했지만 상당수 AI 전문 기업들이 아직 적자이며 실질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과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는 높게 평가받았어도 실적이 못 따라오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결정 전 기업의 재무 상태, 기술 개발 현황, 경쟁 지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의 현금 보유액은 충분한지,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두산 로보틱스의 수주 잔고나 생산 능력은 어떤지 등을 점검해야겠죠. 또 기술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AI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현재 기술이 2, 3년 뒤에는 평범해질 수 있고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작은 스타트업이 혁신 알고리즘을 내놓으면 기존 업체들이 따라잡기 버거울 수도 있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투자 종목의 지속적인 뉴스와 성과 업데이트를 챙겨야겠습니다. 넷째, 변동성 관리와 심리적 대비. AI 테마주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재료가 나와도 급등하거나 반대로 한동안 소식 없으면 급락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미래 기대에 기반한 주식들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매매에 나설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 손절매 기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혹은 아예 장기 투자로 보고 일시적 등락에 초연해질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 테마주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무턱대고 사기보다는 이미 주가가 과열되지 않았나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뉴스에서 매일 AI를 외치면 이미 단기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옛말도 있듯 너무 뜨거울 때는 경계하고 대신 모두 관심 없을 때 미래를 보고 담아두는 전략도 유효할 것입니다. 다섯째, 결국 핵심은 실체 있는 성장 스토리.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진짜 승자일 겁니다. 투자자는 겉보기에 AI 타이틀만 붙인 기업과 실제로 AI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은 기존 사업에 AI를 얹어 금방금방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지만 기술이 뛰어난 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해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트룩스 같은 기업이 네이버나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덩치를 키울 수 있겠죠. 투자 아이디어로는 정부 100조 투자 중 어디에 돈이 흘러갈까를 생각해보면 힌트가 있을 겁니다. 정부 펀드가 스타트업 투자에도 쓰인다면 벤처캐피탈 관련주도 수혜일 수 있고 GPU 구매에는 반도체 유통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업체도 관련될 수 있죠. 즉 직접적 수혜주 외에도 2차, 3차 파급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AI 인력 교육, 인프라 건설, 글로벌 협력 등도 모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끝으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분산하고 인내하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확신이 없는 테마에는 섣불리 몰빵하지 말라 등이겠죠. AI라는 분야는 흥미롭고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 길에도 돌부리가 있고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정부 정책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 성과가 안 나오면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또 AI 윤리나 규제 이슈도 본격화되면 관련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하더라도 AI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 조류임에 틀림없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2010년대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0년대는 AI가 경제와 생활을 뒤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은 바로 그 파도를 잘 타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그 파도를 잘 탈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많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산업과 종목에 기회가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이루세요.
이 강의 내용에는 하나증권 리포트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정책 및 기업 관련 정보들은 2025년 현재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늘 신중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